선생님, 저는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투석이라니요? 여러분, 의사로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분께 이제는 투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분보다 사실 그 말을 해야 하는 의사가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식습관을 바꿨더라면 투석까지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만성 신장 질환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성인 9명 중 1명 이상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투석 환자 수는 11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8에서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십니다. 왜 모르실까요?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님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20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모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 3가지와 구체적인 조리법,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습관 5가지,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까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오래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장이 망가졌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실을 보시겠습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마다 투석실 침대에 누워 바늘을 꽂고 4시간을 보내십니다. 옆 침대 어르신들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졸다가 시간을 보내십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오후 2시입니다. 몸은 무겁고 기운은 빠져 있습니다. 오후 내내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드시는 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는 나트륨 때문에 한 숟가락만 드셔야 합니다. 김치 국물은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 귤도 칼륨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도 정해진 양만, 물도 하루 5잔 이상은 드시면 안 됩니다. 목이 마르셔도 참으셔야 합니다. 손주 돌잔치도 투석 날짜를 피해야 하고 여행은 엄두를 못 내십니다. 이것이 신장이 망가진 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갈아 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파트 수도관은 낡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2개가 전부입니다. 예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소변 거품이 많거나 얼굴이 부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배워봐요. 진료실에서 만난 75 되신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혈압약만 꾸준히 드시고 등산도 다니시던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변 거품이 변기 가득 차 있는 걸 보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70%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픈 데도 없었는데요. 가족분들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기능이 절반만 남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늦게 나타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은 5단계로 나뉘는데 1에서 2단계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4단계부터 부종, 피로감, 빈혈이 생기고 15 이하인 5단계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치료보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들도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에서도 한 목소리로 강조하십니다. 식습관 관리가 신장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고 투석이 시작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미리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장을 지키는 음식 3가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적처럼 신장을 살려주는 마법의 음식은 없습니다. 요즘 SNS에서 이 음식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염분과 인, 칼륨 섭취를 조절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3번째, 가지입니다. 신장 건강은 혈관 건강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이 100만 개 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신장도 망가집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라색을 내는 그 성분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권장합니다. 게다가 가지는 칼륨 부담이 크지 않아서 초기부터 중기 단계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도 지키고 동안도 유지하는 일석이조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반으로 갈라서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굽거나 찜통에 15분 정도 찌세요. 양념은 간장 몇 방울, 다진 마늘 조금, 식초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기름에 튀기시면 혈관에 부담이 되고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나빠집니다. 기름은 밥숟가락 1숟가락 정도만,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세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나트륨은 하루 소금 5g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중간 크기 가지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2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정상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90에서 120ml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활성산소와 염증에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합니다. 염증이 쌓이면 신장 조직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신장 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국제신장학회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를 권장합니다. 브로콜리는 그 중에서도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으뜸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피부 탄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 건강식단으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오래 끓이시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먼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자르세요. 그리고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5분간 그대로 두세요. 자르면 세포가 깨지면서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5분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찜통에 2분만 찌세요. 2분 이내가 핵심입니다. 3분 이상 가열하시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뿌리고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맛도 영양도 좋습니다.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도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가지는 혈관 보호, 브로콜리는 염증 방패입니다. 조리법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첫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이 1위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신장병 환자 10명 중 7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십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고혈압 진료비만 4조 5천억 원, 2형 당뇨병 3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두 질환이 바로 신장의 최대적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고 혈관을 넓혀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효능까지 있습니다.
두근두근 빠르게 뛰던 심장이 안정되고 끈적끈적하던 피가 매끈매끈하게 흐르게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마늘이 보조적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마늘은 소금 대신 풍미를 더할 수 있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을 정말 많이 드십니다. 고기 구우실 때, 찌개 끓이실 때, 매일 드시는데 고혈압 환자가 줄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만 넘어가도 빠르게 파괴됩니다. 뜨거운 불판에서 마늘이 노릇노릇 익는 그 순간 알리신은 거의 사라집니다. 찌개에서 팔팔 끓이시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처럼 잘게 다지시고 오븐에서 10분 기다리신 후 드세요. 자르시면 효소가 작동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가 약하시면 음식과 함께 드세요. 두부를 찬물에 헹궈서 접시에 담고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올려 드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 무침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시금치나 숙주를 데쳐서 물기를 빼고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조금 넣어 무치시면 됩니다. 오이 샐러드에 다진 마늘과 식초를 섞어 버무리셔도 맛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로콜리나 가지 위에 올리브유와 다진 마늘을 뿌리시면 3가지 음식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계란 흰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란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륨과 인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식품입니다. 양은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하시면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마늘 장아찌처럼 소금과 간장이 많은 형태는 피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소금이 올리는 작용이 더 커집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정리합니다. 1위 마늘은 생으로 하루 한두 쪽, 2위 브로콜리는 오븐 대기 후 2분 찜, 3위 가지는 기름 적게, 양념 적게, 3가지 모두 조리법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습관과 검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기본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짜게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부종과 고혈압이 나타납니다. 자고 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에 신발이 꽉 끼는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루 소금 5g 이내가 좋습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국물은 남기시고 김치는 소금을 덜 넣어 드세요. 젓갈, 장아찌, 햄, 건어물 같은 가공식품도 나트륨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요즘 저염 김치나 저염 된장이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돈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지 마세요.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소염 진통제는 최대한 피하시라고 권고합니다. 꼭 필요하실 때만 드시고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셋째,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고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고단백 식사는 신장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계란 흰자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렇게 나눠 드시면 신장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고기보다는 계란 흰자, 두부, 생선 위주로 선택하시고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넷째, 담배와 술을 줄이세요. 담배는 동맥 경화를 악화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흡연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술도 하루 한두 잔 이상은 피하세요. 우리 가족과 함께 금연, 절주를 시작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5째, 물을 나눠서 충분히 드세요. 물은 노폐물을 씻어내고 신장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8잔, 2시간마다 한 잔씩 나눠 드시면 신장이 무리 없이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잔, 낮에 조금씩 나눠서 잠드시기 2시간 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은 오히려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검사입니다. 신장은 증상 없이 망가집니다. 검사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 한 번, 소변 한 번이면 됩니다.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신장 필터가 손상된 신호입니다. 혈액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정상 범위는 0.5에서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정상은 90 이상이고 60 이하로 떨어지면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활용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6개월에 한 번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검진 결과표를 받으시면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꼭 확인해 보세요. 사구체 여과율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신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초기나 중기라면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악화를 늦추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최종 정리합니다. 음식 3가지. 마늘은 생으로 하루 한두 쪽, 브로콜리는 5분 대기 후 2분찜, 가지는 기름 적게, 양념 적게. 습관 5가지. 짜게 드시지 않기, 진통제 줄이기, 단백질 과하지 않게, 담배와 술 줄이기, 물 나눠 드시기, 그리고 정기 검사 꼭 받으세요. 한 번에 다 바꾸시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늘을 생으로 드시는 것, 브로콜리를 2분만 찌는 것, 이 중에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 신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셔야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생명의 근본이니 잘 기르면 오래 살고 상하면 일찍 죽는다. 신장은 생명의 뿌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늘, 브로콜리, 가지 중에 무엇을 드실 건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가족분들께,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